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댓글로 어떤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와서 해당 영상을 좀 살펴봤는데, 밥을 먹어도 비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비만의 원인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밥 같은 곡식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인 거죠. 아마 질문하신 분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 사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에 나온 사진 중에 하나인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밥의 양이 굉장히 많지만 날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사진처럼 많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비만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품종계량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던 쌀과 현대의 쌀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품종계량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합니다. 원래 야생의 벼는 녹말의 저장량이 많지도 않고 쌀알의 양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같은 면적에서 최대한 많은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녹말의 저장량을 늘리고 쌀알의 양을 늘린 게 현대의 벼입니다. 품종계량으로 인한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등산 수박이죠. 무등산 수박이라는 거는 무등산에서 재배되는 수박인데, 과거에는 맛이 좋은 수박이었기 때문에 궁의 진상품으로 보내지기도 한 수박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먹는 수박들은 품종계량이 된 종자를 사용을 하지만, 이 무등산 수박은 과거의 품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이 먹던 수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일반 수박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자, 그런데 막상 이 무등산 수박을 먹어보면 좀 맛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육은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부서지고,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맛이 약하고 씨가 굉장히 많거든요. 궁에 진상될 정도였다면 분명히 과거에는 가장 좋은 품질의 수박이었겠지만, 품종계량이 일상화된 현대에서는 품질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벼 역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과거의 벼와 현대의 벼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껍질을 벗기는 도정의 차이인데, 현대의 백미는 기계로 여러 번 도정을 거치기 때문에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먹지만, 과거에는 이런 도정 기계가 없었고 도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도정이 덜 된 쌀을 먹었죠. 그래서 껍질이 좀 남아있는 쌀을 먹었는데, 이게 바로 현미입니다. 같은 쌀이라고 하더라도 백미는 살찐 음식으로 구분되고 현미는 살 빠진 음식으로 구분되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껍질 때문이에요. kop질이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으면 그 껍질을 다 녹인 다음에야 내용물을 얻을 수가 있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와 피틴산이 소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백미보다는 현미가 몸에 흡수되는 양이 훨씬 더 적고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밥이라고 하면 백미밥을 떠올리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던 밥은 현미밥이 기본이었고, 그것조차도 현대의 현미에 비해서는 도정이 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량의 차이예요. 자, 현대의 경우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전제품이 있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자동차가 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걸 도와주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기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사람이 직접 몸을 움직여야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현대보다는 과거가 날씬할 확률이 높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저 사진에 나온 곡식이 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라는 걸 떠올리면 벼농사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벼농사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농사입니다. 지금이야 물을 모아두는 거대한 댐이 있고 농업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게 그다지 큰일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댐도 기계도 없었기 때문에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지라서 더 힘들죠. 자, 그래서 일부 곡창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벼농사를 짓는 노는 굉장히 귀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밭에서 재배되는 곡물은 주로 잡곡이라고 부르는 조, 수수, 보리였고, 과거 우리 조상들의 주식은 이런 잡곡이었습니다. 애초에 흰쌀밥에 고깃국이라는 거는 부유한 양반집에서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잡곡은 백미보다는 영양밀도가 낮은 음식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백미보다 살이 덜 찐 음식인 거죠.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논에 물을 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밭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현대처럼 도로와 차가 있어서 생산된 쌀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쌀 자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던 주식은 보리, 조, 수수 같은 잡곡이었죠.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저 사진 속에 있는 밥그릇 안의 곡식이 모두 쌀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사 전부 쌀이라고 하더라도 품종계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 쌀보다는 영양밀도가 낮고, 도정기술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흡수가 안 되는데,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서 먹은 것조차도 다 소모해서 날씬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품종계량이 되어 있어서 영양밀도가 높고 도정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백미를 먹을 수 있으면서 육체적인 활동이 적은 우리가 똑같은 양을 먹는다면 살이 찌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과거와 현대는 다르다는 거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